네. 그러면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오늘은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 뭐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자, 우리 네. 박근형 부장님과 함께 이제 장이 시작을 하네요. 네, 9시가 시작을 됐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어제 사실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마지막에 약간 충격 때문에 시장이 전체 영향을 사실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1, 2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센티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네. 뭐 시작을 하자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뭐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뭐 한 1%대 마이너스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LG화학이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강보합 정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그래도 반등세가 좀 보이고 있었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약간 체질 변화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카카오라든지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어느 정도 이제 강보합 정도 나오고 있고 뭐 종유보다는 2차 전지 쪽이 좀 부각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도 뭐 플러스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엔터주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하이브도 1.6% 정도 플러스권 진행되고 있고요. 뭐 아마 어제 YG엔터가 시간 끝나고 아마 실적 발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초가의 그런 것들도 이제 엔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지금 MSCI 관련된 그 5월 분기 리뷰 결과가 나왔는데 편입 종목 중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섹터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2차 전지와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관심이 있게 이야기됐던 종목들인데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금양 이런 종목들은 이제 편입이 안 됐습니다. 뭐 MSCI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에 급등했다는 이슈 때문에 조금 배제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포스코인터하고 코스모신 소재가 이제 MSCI 편입돼서 올라가는 게 네. 실제 ETF 자금이 들어와서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를 그 지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그 수급 이슈를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신규 편입 종목들의 인덱스 수요가 뭐 당연히 들어오겠죠. 향후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EM 지수 인덱스 비중이 0.048%니까 1,894억 정도가 들어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60일 평균 거래 대금의 121.3%니까 꽤 의미 있는 수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EM 지수 인덱스 비중이 0.018%니까 71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되니까 60일 평균 거래 대금의 130.5%니까 이것도 의미 있는 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부터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뭐 아마 전체적으로 좀 이제 유동 비율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인덱스 변경이 5월 31일 날 이루어져서 6월 1일부터 변경된 종목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는 이제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매수 수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이제 인덱스 펀드 관련된 수급적인 이슈가 되겠고요. 뭐 그 외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KT 같은 경우도 편입이 됐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EM지수 인덱스 비중이 0.043% 1,705억 정도가 됩니다. 네. 60일 평균 거래 대금의 205% 정도 되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KT 같은 경우도 EM지수 인덱스 비중이 0.023% 그러니까 900억 정도인데 뭐 60일 평균 거래 대금의 234.4%. 근데 KT는 좀 무겁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쵸. 통신주라서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한호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MSCI 관련된 편입 이슈의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정도로 코스닥도 같이 본 건가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 그룹은 아침에 막 1에서 2%, 에코프로 BM이 1% 정도, 에코프로가 이제 2% 정도 빠졌는데요. 이제 판결 직후에 에코프로에서는 이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동채 전 회장이 지난해 3월 대표직에서 이미 물러났고 지금 이제 전문 경영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이제 이동채 전 회장이 이제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1년 넘게 이제 이런 그 CEO 체계가 이어지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뭐 경영에 대한 뭐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본다. 뭐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뭐 약간의 그 일부 뷰가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일부 이제
그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전기차 시장 자체는 환경 문제에서 발달된 어떤 그런 산업이잖아요. 네. 환경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 산업까지 오게 되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문제에서 발달된 산업이기 때문에 ESG 평가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떤 계약 상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뭔가 진척을 할 때 ESG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 때문에 이제 G,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약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뭐 에코프로 그룹이 뭐 유럽 쪽과 무슨 계약을 못 한다거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약간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ESG 같은 걸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조금 낮은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약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거버넌스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이슈가 뭐 일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계약을 못 하거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뭐 시장에서 또 확정되면도 아니고요. 근데 네. 이제 주가 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거의 5% 가까이 올라가다가 네. 막판에 6% 가까이 뭐 급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을 수는 있다는 의견이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에코프로 그룹이 뭐 당장 뭐 유럽이나 다른 쪽에 뭐 계약을 못 하거나 이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뭐 일부의 뭐 어떤 의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 정도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제도 10% 정도의 이상의 그러니까요.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채 전 회장은 결국은 지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가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뭐 시가총액을 뭐 1조 이상 뭐 이렇게 날려버릴 정도의 이슈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아니다. 이미 전문 경영인의 어떤 체계가 안정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과했다고 저는 보이고요. 뭐 반등 국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LNF나 이런 쪽도 지금 주가가 강하게 튀어오르거든요. 예. 2%대 올라오고 있는데 LNF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미스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올해 이제 그 광물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서 상품 가격도 아마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연간 매출 어떤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환율 부분도 이제 예전보다는 좀 우호적이지 않죠.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다 예. 보니까 전체 매출 볼륨을 연간 매출 볼륨을 좀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해도 이제 LNF가 보통 한 38만 원대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과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결됐다, 해소됐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낙폭과되는 점에서는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에코프로 그룹도 오늘 정도에는 리바운딩이 충분히 어느 정도 수급적인 이슈를 극복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연속적으로 뭔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조금 어떤 변곡점은 좀 필요하다는 부분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엔터주들은 대체로 괜찮은 것 같네요. 뭐 JYP도 네. 3%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 오. 예, 그렇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쪽이 이제 엔터주가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마감 시황 때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YG 엔터가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11% 올랐어요 지금. 어디 가요? YG 엔터. YG 엔터. 예, 어제 시간에서 이미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막 주가가 굉장히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엔터 산업과 관련된 뭐 마감 시황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앨범 판매량이 정말 무서울 정도이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집에 CD 플레이어 저도 없는데 이렇게 그거 진짜 CD 파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음반 예. 판매량이라 그랬을 때 그거 진짜 CD 파는 거냐고. CD를 누가 사냐고. 그렇죠. 예. 좀 다른 개념이죠. 뭐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라고 싶지만 이제 그러진 않는 겁니다. 근데 이 판매량이 이제 구작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발매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구작도 굉장히 높은 판매량이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멤버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뷔 신인 멤버들도 굉장히 빠르게 네. 뭐 100만 장 이상 이렇게 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큐브 엔터의 뭐 여자 아이들이라든지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던 부분 그리고 YG 엔터는 일단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인가요 베이비 몬스터 관련된 데뷔를 확정을 했습니다. 베이비 몬스터. 지난번에 제가 7명 멤버 중에 2명이 빠질 거다 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 7명 다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건 약간 좀 네. 약간 장난인가요? 아니 뭐 장난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걸 그 것 같은데. 동접을 해서 라이브로 베이비몬스터 멤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어제 양현석 대표인가요? 그 나와서 라이브로 실시간 라이브로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아이 그러면서 7명 이제 고 이렇게. 원래 이제 5명을 먼저 확정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제 다음 이제 이게 그 편말을 이제 들고 와서 네. 7명으로 모두가 가기로 했다. 근데 이제 코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이 2명은 이 팬분들 여러분들이 뽑아준 거다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정프로님 굉장히 이제 네? 강하게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좋아요. 7명 가든 11명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 5명이 가고 2명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그 오디션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 막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적극적인 뭐가 액션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랬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딱 2명 같이 다 간다. 욕을.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그 7명이 다 갈 거라는 것은 예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베이비 몬스터를 이제 상징하는 그 다이아몬드가 뭐 이렇게 보석이 있거든요. 그게 7면이에요. 예. 그래서 뭐 합쳐진 이 그 광물이 7개가 합쳐진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베이비 몬스터는 7명이 다 간다는 게 암시가 돼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YG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뭐 그런 이벤트였지 않을까라는 전략이 잘 생각됩니다. 통했으면 된 거죠, 뭐. 그렇죠. 이제 네. 7명 중에 2명 빠질 거야라고 하면서 계속 펌프질을 했잖아요. 이렇게 약간 정호영 씨 시장으로. 그 2명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건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그 베이비 몬스터가. 네, 뭐 이 부분은 오늘 마감 시황 때 그 보석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왜 7명이 가는 것이 암시가 됐는지는 오늘 마감 시황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또 거기 또 파셨군요. 네? 엄청 또 이 관심 있게 또 지켜보셨군요. 그럼요. 저희가 또 마감 시황을 해야 되니까요. 왠지는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네. 자, 일단 에코프로는 플러스로 전환을 한 것 같네요. 네, 지금 LNF가 4.5%대 상당히 강세로 돌아섰고요. 에코프로도 다행히 플러스권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뭐 고점에서 이 정도 빠졌으면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사실 나와야 되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기관이 어제까지 5일 연속으로 대규모로 매수를 했고요. 특히 어제 투매에는 15만 주 이상 기관들이 뭐 평소에 사는 것의 3배 이상 기관이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점 매수는 이미 기관들이 들어왔던 상태고 외국인도 어제 같이 동반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는 기관 외국인들이 이미 받을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권역까지 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는 워낙 펀더멘탈이 괜찮은 회사라 다들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좀 주가가 좀 단기 급등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니까 기관 자금들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으네요.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 고객분들의 분위기는? 사실 뭐 저희 고객들도 2차 전지 소재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이 많아요. 1분기에.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또 그때도 쓰시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셨는데 그게 다 1분기에는 괜찮았죠. 3회 오르고 3회 오르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4, 5월 들면서는 그 수익이 이제 조금씩은 조금 아쉽게도 약간 깎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2차 전지 매매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멘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뭐 그래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좋게 보는 쪽이 많으시고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매매를 좀 짧게는 하고 계십니다. 자, 하여튼 뭐 대략적인 시장은 그렇게 보이고 코스피가 한 0.5% 정도 마이너스, 코스닥도 코스닥은 0.2% 정도 마이너스로 현재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뭐 리포트 같은 거 혹시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네. 뭐 지금 이제 뭐 에코프로나 YG엔터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드렸었고요. MSCI 분기 리뷰도 말씀드렸고 이 최근에 보면 어제 그 저희가 보면은 그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가 주가가 어제 꽤 올랐었습니다. 올랐어요? 네, 어제 한 4, 5%씩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요새 화학이 별로 안 좋지 않아요? 네, 업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도 썩 그렇게 많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1분기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한다는 전망이 작년 4분기 말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정도부터 흑자 전환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1분기도 적자였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 하나증권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부 여러 증권사들이 롯데케미칼 관련된 리포트를 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아마 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 그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적자폭이 대폭 축소되면서
2분기에는 1년 만에 흑자 전환 가능성을 예측한다는 리포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 관련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시장은 여전히 이제 수요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대규모 증설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은 이런 비관적 가정이 풀리 반영되어 있다고 이제 분석 자료를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좀 싸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내려왔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업황이 좀 개선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려했던 게 업황이 안 좋다는 거하고 중국 증설 부분이 좀 걱정이 됐었던 건데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 악재가 해소가 됐다라는 건지 아니면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다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비관적 과정이 풀 반영됐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죠. 뭐 PBR 개념이라도 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자 수요적인 부분에서는 이번에 대한 실적이 적자폭이 대폭 축소된 부분들이 역시나 업황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고 향후 연간 실적 추정치의 상향을 할 수 있는 약간 트릭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는 아니지만 1분기 적자폭이 대폭 축소된 부분들은 턴어라운드를 예고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2분기에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 부분도 충분히 어떤 악재를 충분히 풀리 반영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많이 빠지기가 좀 쉽지 않은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가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초래한 중국의 급진적인 탈탄소 정책이 일시 후퇴 중이고 또 러시아도 EU의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량이 1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몰래 팔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쪽으로 이제 러시아가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또한 원유 수출량이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나 생산도 정상으로 회귀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에 걸친 중국의 에틸렌 증설 사이클도 막바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클라이막스가 지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영 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추정치를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추정치 기존 대비 26%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이제 올레핀의 이익 계속폭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단 같은 경우는 2분기 같은 경우는 흑자를 전환한 코멘트를 예상을 하면서 1,040억 정도대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분기 흑자 전환이니까 그러하다면 주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어느 정도 갖고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순수 NCC인 롯데케미칼이 좋아지면 또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NCC 업종들이. 그래서 같이 좀 물론 이제 회사별로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대한유화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순수 NCC의 롯데케미칼이 좀 돌아설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안 봤던 섹터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도 안 보고 계속 비관이지만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일단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바닥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주식하고 바닥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주식. 의외로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가고 있는 주식. 탄탄하게 가고 있는 주식. 둘 중에 난 뭐 살 거냐고요? 저는 그런 거 안 사는데 잘. 아 그래요? 막 이게 막 가는 애들 많이 사는데. 막 이렇게 막 관심 많이 받고 막. 근데 이제 보통 그때가 이제 고점이죠. 그래서 바닥 따지고 이런 뭐 제가 바닥을 그다지는 걸 왜 제가 같이 따져요? 좀 마늘이나 다지고 있지. 바닥을 왜 다집니까? 박부님 좀 어때요? 이게 지금 제 굳이 그 얘기를 드렸던 게 그 지금 실적 좋은 게 자동차가 좀 좋고 거기는 백오더 계산해 보면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 한 3분기까지도 특별히 실적이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폭발적으로 미래가 창창한 뭐 그런 산업은 또 아니잖아요. 이제 자동차를 보는 시각은 실적만 놓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전기차 부분에 대한 세일즈가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 메인 시장에서 MS를 어떻게 올려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멀티플이 현재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물론 실적이 좋아서 최근에 주가도 올라왔고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뛰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은 말씀드리지만 과거 이제 2020년도부터 22년까지는 이렇게 SUV나 믹스 개선, 환율 개선 때문에 이제 자동차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물량 증가는 굉장히 힘들었고 물량은 오히려 빠졌었을 거예요. 뭐 비싸고
안전하고 이익률이 좋은 걸 팔다 보니까 현대차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부품사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겠죠. 일단 물량이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고 또 완성차 입장에서는 부품사를 조금은 뭐라 그럴까 이익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프레스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품사들이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급이 정상화되는 부분으로 좀 가고 있는 방향이고 더군다나 이제 볼륨 증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품사들 그래서 좋은 거고 그리고 울산 쪽에 최근에 이제 29년 만에 신공장을 이제 전기차 공장을 이제 우리나라에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이제 낙수 효과와 관련된 부품사들이 또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거기다 조지아 공장에서 지금 아이오닉 6인가요?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니까 조지아 공장 내에 같이 진출한 또 부품사들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사들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네. 완성차보다는. 그래서 이제 뭐 화신 같은 경우도 금일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지난번에 서현이와 뭐 이런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버 트럭 뭐 계약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아니다 그랬다가 외신에서 나왔다가 또 왔다 갔다 했지만 어떤 모멘텀이 있는 부품주들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꽤 많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결국은 핵심은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멀티플 상향 조정을 받고 주가가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부분에서 그쵸. 가시적인 MS가 나와야 되고 그게 다른 어떤 경쟁사 대비 MS를 먹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MS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멀티플을 충분히 주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민이 막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화학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서 약간 바닥을 다지는 듯한 느낌이고 네. 자동차는 뭐 별로 재미 없을 것 같다 그랬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그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올라가는 거를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거의 이제 바닥 얘기가 나오는 걸 가야 되는 건지 그래가지고 이게 그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요새 또 자동차 가면 실적이 좋은데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근데 완성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도 최근 바닥에서 보면 20% 정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연초에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슬금슬금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사실은 올랐습니다. 뭐 빠진 거에 비해서 저점에서 보면 최근에 오름폭은 꽤 큽니다. 네네.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현대차가 20만 6천 원이니까 20만 6,500원 오늘 가격 기준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SML의 류종훈 기자 또 자동차 전문이잖아요. 아 전문이죠. 예. 그래서 오늘 자동차 이야기 조금 더 깊게 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요 정도 보면 될까요?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MLCC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MLCC.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MLCC 수출 전체 물량에 대한 부분이나 수출 단가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주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수출과 관련된 지표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MLCC 쪽이 뭔가 과거에도 이제 작년 말까지는 굉장히 재고 이슈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된 수요 부진도 일부 있었고요. 근데 이제 MLCC가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장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 지표를 보면 MLCC 관련된 수출 금액 절대 금액과 그다음에 단가가 상당히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좀 무겁다 하더라도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면서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MLCC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죠. 아 제가 지금 저희 그 데이터 센터 앱에 3프로 앱에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MLCC 수출 금액 보고 있는데 작년 말 이후에 올라가서 작년에 마이너스였다 이제 플러스 전환되면서 YOY로 3월달 기준 15.35% 올라가고 네. 진짜 이렇게 개선세가 좀 나오고 있네요.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예, 그리고 수출 단가도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최근에 좀 튀어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재고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뭐 데이터이고요. 뭐 단가나 절대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이게 환율이 사실은 뭐 더 많이 올랐다가 지금 1,300원대 초반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환율 효과로 보기엔 좀 그렇거든요. 또 월간 데이터로 보면은 전체 매출 수출 금액 자체도 워낙 높게 올라왔고 단가도 튀고 있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업황은 뭔가 바닥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결국은 2, 3분기 정도에는 신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쵸. 뭐 좀 한 달 정도 뭐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좀 빠르게
당긴단 말들이 네, 좀 있습니다. 그러면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 5,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신제품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고 하면 뭐 4월, 5월은 조금 쉬어가더라도 6월 정도부터 이제 신제품 이슈가 되고 수급이 이제 뭐 스마트폰이 팔리기 시작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IT 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뭐 MLCC에 대한 최근의 지표를 조금은 주목을 할 필요도 있겠다. 왜냐하면 주가들이 다 눌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지수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저 오늘 되게 빨갈 줄 알았는데 안 빨갛네요. 네, 그렇게 0.6% 남짓 하락하고 있고요. 2,474.89. 코스닥도 0.5% 정도 하락하는 820.62 요 정도 지수를 지금은 나타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빨간 게 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정도밖에 없어요. 네, 오늘은 뭐 기관 외국인들이 현선물 뭐 양시장 다 쌍끌이 매도고요. 외국인들은 또 선물도 지금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와서 수급이 좀 공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의 역시 핵심은 2차전지 소재주,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느 정도 오늘 반등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저게 반등을 주게 되면은 수급 쏠림도 아마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네, 낙폭 네, 과대 입장에서 주가가 강하게 땡겨지면 아마 계속 바라보던 뭐 개인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여타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여타 쪽은 좀 좋지 못할 수도 있겠죠. 좀 기관 매수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개인분들이 정말 힘들게 이 시장 지키고 계신데 좀 기관이 좀 힘을 좀 보태서 그분들도 좀 쉬시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급등했던 2차전지 소재주는 수급적인 이슈가 두 개가 있죠. 사실은 네. 일부 증권사가 2차전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이제 신용거래 중단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지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도 CFT 계좌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조사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크게 운용하는 분들이 이제 결국은 조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이제 강하게 뭐 지금 에코프로 그룹도 뭐 거의 20조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총을 밀어 올리려면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래대금도 뭐 최근에 평균 거래대금보다 한 50% 60%대까지 빠져 있는 줄었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쪽을 좀 올리려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크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수급을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잖아요. CFT 계좌 막히고 신용 못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뭐 제가 레버리지를 쓰시라는 건 아니지만 예. 뭐 평소에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는 아마 그런 수급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막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딸리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또 수급이 쏠려서 좋은 주가가 가게 되면 아마 또 수급이 쏠리면서 다른 쪽이 조금은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속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늘 수급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되는지 또 저녁에도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에 또 뵐게요. 네. 저도 저녁에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